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뇌의 발달,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는 아이의 뭐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혹은 이제 증상,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걱정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학업 성적은 좋은데 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를 힘들어한다거나, 아이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아이가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주 불안해하거나, 자주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뭐 공운동을 싫어하거나, 이제 글 읽는 거를 힘들어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게 괜찮은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혹은 이제 대놓고 "우리 아이가 ADHD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좀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꾸 증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러한가요?"라고 이제 여쭤보셨을 때 더 많은 혼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배가 아플 때, 배가 많이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테리아나 감기 감염에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위산의 분비가 적어서 아플 수도 있고, 분해 효소가 안 나와서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같은 문제더라도 증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증상이더라도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러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원하시는 답을 많이들 놓치시거나 어 더 혼란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증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뇌 기능 신경학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는 이제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 이제 corpus callosum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뇌와 좌뇌의 기능은 어 이제 다르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긴 시간 동안 뭐 첫 3 년은 우뇌가 더 많은 발달을 하고, 그다음 3 년은 좌뇌가 더 많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뇌, 좌뇌, 이런 반복적인 이제 발달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제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뇌는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제 편향되어서 행동하게 되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이제 아이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요 편향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이제 우뇌와 좌뇌가 균형적으로 발달을 했을 때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 균형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증상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제 단순히 우리의 뇌가 이제 우뇌는 뭐 창의적인 뇌다, 좌뇌는 논리적인 뇌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제 우리 뇌가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능학적인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뇌로 살짝 편향이 더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이제 태도나 표정, 제스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성향이 있는가 반면 조금 왼쪽으로 편향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어떤 거에 직면을 했을 때 누구는 오른쪽으로 편향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감정적으로 어,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이제 좌뇌로 편향이 돼 있으면 조금 논리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뇌와 좌뇌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어도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뭐 이름이랑 얼굴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뭐 표정, 태도, 그때 그 환경, 그리고 그때 있었던 내 기분, 이런 내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다 함께 기억이 되면서 이제 잠재적인 기억, 그리고 이제 그 인지적인 기억, 이게 이제 같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기억은 하는데 뭔가 많이 빠뜨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기억은 하는데 이 기억이 조작돼서 기억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기억을 아예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뇌의 그 우뇌와 좌뇌의 균형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갭이 커지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뭐지? 라는 이제 증상으로 조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맥 길크리스 박사가 쓴 이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뇌와 좌뇌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포괄적인데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좌뇌 발달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우뇌가 이제 그 균형을 못 맞추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ADHD 혹은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으로 나타나요. 혹은 반대로 이제 우뇌가 점점점 발달이 많아지는데 좌뇌가 그 균형을 맞춰주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언어적인 학습적인 이런 지연이나 뭐 난독증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의 심화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뇌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ADHD,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좌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뭐 언어적인 부분, 이제 좀 우울함, 뭐 감정 기복의 심화 이런 증상들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뇌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우뇌 결핍이 있을 경우 조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눈치가 없고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힘들어하고 집중력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롱텀 집중력이 낮을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좌뇌 결핍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특히 언어적인 어려움, 뭐 학습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기 유발 여기 올비로 프론토 콜텍스에서 어, 연관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anterior cingulate 이쪽에 연관이 있는 이제 motivation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뭐 감정 기복이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의 역할, 그다음에 뭐 훈육의 방식도 너무 뇌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런 뇌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단순히 이제 뭐 훈육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뇌 프로세스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조금 이해할 때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아 진짜 이 아이에게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단순히 이제 '우리 아이는 성격이 이래요.'라기보다는 '아 우리 아이의 뇌가 이쪽은 발달이 잘 돼 있는데 이쪽은 덜 발달이 돼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발달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어떤 이제 테라피를 통해서 이거를 균형을 맞춰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한번 조금 옵션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